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이렇게 얌전하게 인사하세요. 우리 또 만났네요. 만난 거 아니죠?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는 만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예.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얼굴 못 보고선 네. 이 전화로만 통화하는 게 1년째 되는 때 아닙니까? 벌써?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주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셧다운 된 다음에 얼굴 못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계속 전화 통화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도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른 그러게요. 데서도 다 뭐 영화가 공개된다 이러면 줌이나 아니면 뭐 다른 화상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러게. 거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긴 한데, 예. 난 글쎄, 사람 직접 보고 싶음, 이제. 일단 뉴욕시의 극장이 드디어 리오픈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금요일날 이제 오픈을 한 데도 있고, 네. 조금 미뤄서 4월 달에 한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뭐,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오픈돼가지고. 예, 혹시나 이 에피소드를 승리호 검색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한국에 없고요. 뉴욕과 뉴저지에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 그런 동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네. 영화 소개도 드리면서 예. 미국에서의 상황을 잠깐 전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극장이 1년 만이죠. 뉴욕시 극장이 1년 만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예.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LA 쪽도 한 2, 3주 안에 오픈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소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큰 영화들이 네.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미국의 박스 오피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극장가에 있어서 제일 큰 시장이 로스앤젤레스고 그 다음이 뉴욕시잖아요. 네네. 이 두 곳의 극장이 다 문을 못 열고 있다 보니까 미국 블록버스터들이 개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007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리고 밀려서 네. 올해 가을인가요, 여름인가요? 제가 가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계속 밀려서 극장이 열었다 해도 영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25%만 입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큰 영화가 개봉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미국에서는 여름 시즌 시작하는 게 5월이잖아요. 애들 그렇죠. 학교 방학이니까. 네. 뭐 5월 정도 되면 그때는 백신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맞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2월 말 박스 오피스에서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소식이죠? 이게 2월 말에 네. 그 한국 제목 톰과 제리가 개봉을 했는데요. 네. 예, 워너브라더스의 실사 합성 애니메이션인데 아시죠? 톰과 제리. 저는 예. 톰과 제리 팬입니다. 저도 톰과 제리를 참 많이 봤었죠. 톰이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저도 네. 톰 팬이었어요. 제리보다는 톰을 네.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 고양이하고 쥐가 나오는데 맨날 쥐가 이제 고양이 골탕 먹이는 거잖아요. 이 워너브라더스 영화는 지금 HBO Max라는 자체 OTT 서비스와 그리고 극장에서 동시 공개가 되었는데 네. 이게 첫 주에 박스 오피스가 팬데믹 이후에 2등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 1위가 물론 원더우먼 1984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보기에는 원더우먼보다는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팬데믹 시기라서 네. 일반 오락 영화보다는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 크루즈라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지금 톰 앤 제리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시 극장이 재개관을 하는 상황에서 확대 개봉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HBO Max를 구독하고 있어서 네. 살짝 봤어요. 아,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는데. 네, 한 5분 정도 봤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네, 한번 그래서 다 봤어요? 아니, 멈췄어요. 그때 너무 늦게 클릭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일단 탐 앤 제리가 나오는데 너무 막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이게 뉴욕 배경이고, 네. 뭐 뉴욕의 그 풍경 속에서 톰 앤 제리가 이렇게 노는데, 하는 짓은 저희가 옛날에 봤던 그 말 없는 애니메이션,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것 같아요. 평은 그리 네. 좋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저는 원래 만화 좋아한 거지, 거기 같이 나온 배우들 네. 좋아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화에 집중을 해서 볼 생각입니다. 예. 탐 앤 제리가 되게 기상천외하게 이렇게 탐이 맨날 좀 되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차에 깔려서 납작해진다거나 어디서 맨날 떨어진다거나 이런 슬랩스틱인데 조금 하드한 슬랩스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탐 앤 제리를 기억하고 있는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3-4명은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인 거지. 그렇지. 네. 걔네들이 그냥 보지 않지. 먹는 거 사 먹죠. 그렇죠. 애들 데리고 가면 또 뭐 사줘야 되잖아. 아, 그래서 말인데, 네. 지금 맨하탄에서 오픈을 하는 극장 중에서 IFC 센터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특이하게 오픈을 하대. 어떡해요? 네,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컨세션이라고 그러죠. 그 매점이잖아요, 말하자면. 네네. 거기를 문을 안 연대요. 네. 그리고 밖에서도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먹거나 마실 수 없게 그렇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마스크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영화만 보다가 나와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극장 수익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팝콘하고 음료수 팔아가지고 수익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C 센터는 개봉하는 영화들을 어떤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가격을 흥정을 했는지 그게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수익 분배율을 조금 다르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큰 체인점은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일단 영화를 꼭 보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IFC에서는 마스크만 쓰고 봐야지 되니까 그나마 안전하고 거기 벤틸레이션도 새로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병원 수준으로 갈았대요. 네. 음, 추운 거 아니야? 몰라. 그럴 공기가 수도 너무 있어. 잘 돌아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뭐 뉴욕 주에서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공기 여과, 공기 청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설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긴 하던데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일단 그나마 그 중에서 괜찮은 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예. 팬데믹으로 극장이 문 닫기 전에는 이제 미국의 CGV라고 할 수 있는 AMC 시네마에서 네. 그 관객을 위한 구독제가 있었잖아요. 예. A리스트라고 이제 한 달에 $20를 내면 네. 일주일에 3편 정도의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건데 네. 제가 그 앱을 1년 만에 열어보았어요. 그 앱으로 예매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오픈 날짜를 치니까 영화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좌석을 지정하는 걸 보니까 네. 앞뒤로 한 칸씩 뛰고 옆으로 네. 2칸씩 뛰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오히려 정도면 충분한가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차피 저는 안에서 뭐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웃긴 건 네. 그 작년에 극장이 문 닫았을 때 테넷 때문에 막 문 열어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결국 일부 극장이 문을 열었었잖아요. 근데 뉴욕시는 문을 안 열었었죠 그때도. 그래서 뒤늦게 테넷을 극장에서 합니다. 네. 네. 지금 하는 데 많아요. 테넷. 네. 네. 근데 그게 매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욕시 분들이 굉장히 기다렸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고팠어. 네.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은 이미 다 극장에서 보고 계셔서 네. 참 뭐 이게 신선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참 뉴욕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일인데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일단 주사를 맞아야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소개가 됐죠. 스펀지밥 무비가 또 새로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요거는 원래 극장에서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그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또 스트리밍 그 앱이 생겼잖아요, 서비스가. 그 원래는 CBS All Access였나요? 맞아요. 네. 그게 이름을 바꿔서 더 많은 시리즈하고 영화를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장소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브스크립션 하는 분들 이제 꼬시려고 스펀지밥을 먼저 내놓은 거죠, 여기다가. 아마존에서 애니메이션 전편이 올라와 있었는데, 니켈오디온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못 보나요? 이제 왜 이쪽으로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만 봐야지 되는 거죠. 아마존에서 미리미리 다 챙겨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다 옮겨가는 듯 하고, 그리고 앞으로 파라마운트에서 개봉을 하는 영화들도 극장하고 또 딜을 했대요. 그래서 개봉 후 45일 만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파라마운트의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죠, 재미 씨? 지금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뽑을 수가 있는데 Quiet Place Part 2하고 미션 임파서블 7 있어요. 톰 크루즈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안전규칙 안 지켰다고 직원한테 뭐라고 했던 그 작품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Quiet Place 2편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좀 늦게 개봉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올해에도. 근데 요게 결정이 되면서 5월 28일로 앞당겨졌어요. 개봉 일자가. 그러면 이제 9월 24일이면은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괜찮은 계획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면. 근데 다른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HBO에 비해서 약간 컨텐츠가 약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컨텐츠는 확실히 약하죠. 근데 요런 식으로 가끔 빵빵 쳐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서브스크립션 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긴 해요. 되게 웃긴 게 원래는 이 CBS라는 미국의 공중파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OTT 서비스였는데 여기가 이제 파라마운트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는 파라마운트와 CBS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글쎄요. CBS라고 일단 그러면은 영화 쪽까지는 생각을 못 하게 되고 이 TV 시리즈로만 이제 국한이 되는 것 같은데 파라마운트 플러스라 그러면은 영화 생각이 나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름을 바꾼 게 잘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올해 기대작 중에 하나인 뭐 저의 기대작은 아닙니다만 탑건 매버릭이 아마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또 풀리는 영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MGM이랑 소니 픽처스 영화들이 또 몇 편 있대요. 그리고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작년에 운 좋게 합평한 미라맥스 영화들이 또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름까지 2,500편의 영화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옛날 영화 보고 싶으면 글로 가면 돼. 아유, 불편해. 각각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뭐 케이블이 없어도 그만큼 돈이 깨져요. 뭐 영화사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정말 힘드네. 그러게요. 그래서 파라마운트도 그렇고 다른 영화사들도 그렇고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공생의 길을 모색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극장이랑. 왜냐면 보통 극장이 관행적으로 90일 동안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홀드백이라고 하죠. 3달죠. 그래서 3달 동안은 극장에서만 상영하고 그것이 이제 끝나야지 2차 시장으로 가는 건데 파라마운트는 큰 영화는 45일, 작은 영화는 30일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엔 지금 뭐 자기네 거에서 공개하거나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도 자기네 거에서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극장은 극장대로 가고 자기네 서비스는 또 자기네 서비스대로 가고 그래서
네. 약간 좀 애매한데 파라마운트는 좀 그래도 어떻게든 거기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흔적은 좀 보입니다. 그러게 유니버셜 경우에도 17일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극장 개봉 후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이것도 조금 짧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파라마운트 플러스 정도의 시간 여유면은 좀 극장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동시에 이렇게 공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뉴욕시도 극장이 재개관을 하고 LA도 극장 재개관을 하면 그 다음에 관객들이 얼마나 극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스트리밍 시장이 계속 이렇게 커질지 아닐지 극장도 네.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지가 좀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영화가 승리호라는 한국 영화잖아요. 네, 영어 제목은 Space Sweepers. 네. 근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저희 들어주시는 네. 애청자분 중에서 네. 한 분이 댓글을 유튜브에 남겨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가 팥꽃이라는 분인데, 네. 2번 남겨주셨는데, 처음에는 제니스 씨가 한동안 네. 녹음에 참여를 못 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에피소드에, 네. 제니스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꼭 돌아가셔야 된다고, 네. 이렇게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둘이서 오래간만에 또 녹음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다가 또 다시 완전체가 돼서 기쁘다고 또 아, 올려주셨어요. 네,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아, 네, 예. 네, 그래서 팥꽃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어떻게 네. 보답을 해야 할지. 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네.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 잘 들어주세요. 네, 예, 기운이 감사합니다. 빡빡하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스트리밍 시대에 또 뭔가 한 획을 그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건 아닌데 한국 영화 산업계에 있어서는 좀 난리가 났었던 승리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승리호가 지난 2월 5일 날 넷플릭스를 네.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좀 놀라운 결정이었어요. 원래는 9월 23일 날 개봉 예정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되다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의 역대 최고의 제작비였죠. 한국의 영화 업계에서는 240억이 들어간 영화를 극장 개봉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진행한다 이런 거는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아무래도 큰 스크린에서 보는 것을 기대하면서 만드셨을 텐데 그게 장르가 장르이니만큼 네. 큰 데서 보여줄 걸 생각을 하고선 네. 디테일에도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웠겠어요. 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580만 명을 넘게 봤어야지 되는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작년에 한국 박스오피스가 그러니까 사람 명수로 따졌을 때 500만 명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개봉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310억에 구매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계약이 단순히 영화를 산 것뿐만이 아니고 슈퍼 IP 컨트랙트라고 그러니까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호와 관련된 컨텐츠 판권을 다 보유를 하는 바람에 아마도 이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음 카카오에서 웹툰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애니메이션이나 시리즈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좋네요. 그거는. 네, 좋죠. 네. 뭐 추후 컨텐츠에 대한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 계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시리즈로 만드는 것 자체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면서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런 거는 뭐 다음 완전 TV 시리즈나 이런 걸 기약하지 않고 다음 영화를 기약한다고 해도 굉장히 네.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네. 면에서 신경을 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냥 영화로만 끝나기에는 그 설정 자체가 아까운 면이 있어서 예, 다른 뭐 컨텐츠로 또 개발이 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런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영화였지만 미국에서는 좀 홍보를 안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에 예.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죠. 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공개된 편이고 저는 찾다가 일본 영화라고 소개하는 글까지 봤어요. 아, 진짜? 예. 이름은 한국어 이름으로 이렇게 뭐 송중기, 김태리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는 저페니스 영화가 너네가 대충 어떤 건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되게 거만한 리뷰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지? 막 걔는 뭘 모르는 애지, 뭘. 뭘 모르는데 잘난 척은 엄청 하는 글을 써놔서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예, 한국에서는 텐트폴 영화지만, 그러니까 되게 큰 영화였지만, 미국에서는 뭐 예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네, 예, 이거 여기 뭐, 변방의 SF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 돈으로 환산해보면은, 이 21 밀리언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21 밀리언 가지고선 SF 영화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면 대단한 거지. 그니까. 예. 엄청 칭찬해줘야 돼요. 아니, 진짜로 뭐 네. 적어도 50 밀리언은 들어가야지 웬만큼 나오거든요. 네, 근데 좀 CG 회사가 7개가 모여서 만들었다는데, 7개래요? 네, 나는 또 7개라고 8개로 들었는데, 하여간 여럿이 모여서. 여러 회사가 합심하여 우리가 네. 한국에 처음으로 SF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 아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CG 훌륭했습니다. 저도 예. 잘 만들었겠어? 막 이러면서 봤는데, 네. 신선했어요. 네, 시각적으로 일단 압도하는 것이 있었고, 예. 좀 많이 놀랬어요. 먼저 줄거리부터 살짝 설명해드리고 가야 될까요? 네, 예. 줄거리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배경은 미래 2092년. 예, 아주 먼 미래일까요? 가까운 미래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진 않겠네요. 주인공들은 우주 쓰레기 청소차인 승리호의 멤버들입니다. 예, 승리호지만 이제 청소차죠. 그래서 청소계에서는 아주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좀 유명한 청소차인데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청소차끼리의 경쟁 끝에 대박 쓰레기를 하나 낚아챘는데, 네.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고 그 쓰레기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로봇 폭탄이라고 알려진 꼬마 여자아이 도로시를 발견하면서 이 그죠. 아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큰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극 중에서는 또 꽃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꽃님이 이름이 너무 이쁜 것 같아, 도로시보다. 나름 뭐 이제 오즈 마법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왔던 도로시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로봇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업동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이름 붙이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네. 뭐 자잘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 관객이 볼 때에는 배경은 SF인데 여기에 되게 한국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측면이 되게 낯설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로봇 이름이 업동이라든가 그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친다던가 예,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인들한테는 낯선 배경 속에서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런 영화들 얘기는 SF 영화 지금까지 소개된 것 중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SF가 너무 뭐 이야기가 뭐랄까 세계관이랄까 이야기랄까 원형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 좀 변형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많이 따왔네. 뭐
그리고 뭐 어거지로 한국적인 감성, 그러니까 신파를 많이 섞었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 전에. 저도 그래서 사실 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서 되게 두려워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아예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저도 되게 바닥까지 깔고 보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해서 봤기 때문에 이 영화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괜찮게 만든 영화예요. 뭐 저는, 한국 영화고 네. 자식으로 떠나서 괜찮은 영화예요. 네. 저도 저희가 사실은 그 승리호에 별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게. 승리호를 봤는데 점점점 그래서 어땠냐. 좀 괜찮던데 뭐 이러니까 둘이 서로 괜찮지? 뭐 이러다가 에피소드 할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게 뒤늦게라도 네. 하게 된 게 그런 네. 이유거든요. 제가 네. 하도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욕 들을 영화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누구라도 해줬으면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에피소드를 따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CG 장면이 의외로 되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거와 더불어 그러니까 CG 장면만 좋다고 영화가 시각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감독이 잘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출을 잘했다는 측면이 너무 간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감독들 중에 이렇게 CG와 이미지와 뭐 이제 컷 구성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렇게 연출을 해낼 수 있는 감독이 있다고 이런 사실에 더 솔직히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네. 조성희 감독이 바로 네. 전에 만들었던 그 2016년 영화 있잖아요. 탐정, 네. 홍길동, 사라진 마을. 제목만 보면은 안 끌려.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 전개도 마음에 들었고, 저는 네.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완전히 갔었어요. 아, 그거 너무, 훌륭하죠. 네. 너무 세밀하게 잘 만들고, 맞아. 분명히 CG로 한 거는 알겠는데, 어디서 네. CG가 끝나고, 어떻게 진짜 프로덕션 디자인을 했는지 그게 너무 잘 섞여가지고, 네. 그런 세계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영화적인 좋았거든요. 세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을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작은 돈으로 말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늑대의 소년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거는 못 봤어요. 네. 늑대 소년을 보면 좀 이제 생각나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감독님들이. 네, 팀 버튼이라든가 이런 감독이 지나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점이 한국 영화가 그때 한창 그 맨날 범죄 스릴러 뭐 이제 뭐 악당들이 뭐 이렇게 막 활약하는 얘기 뭐 이런 맨날 이런 것만 만들던 시절에 굉장히 아이들도 함께 볼 수 있는 판타지 동화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 이 감독이 어떤 뭐랄까요? 한국 감독들 보면은 좀 되게 자의식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서 이야기보다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감독들이 좀 있잖아요. 뭐 사회 비판을 또 뭐 많이 하고 싶다던가 이런 식의. 근데 이 감독은 정말 순수하게 이 이야기를 내가 재미있게 보여주겠어. 이런 야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재밌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영화가 내가 취향이든 아니든 간에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세계 속에 이제 집중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야기 전개도 좋았던 것 같고, 뭐 남들은 심파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심파도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심파라는 게 우리가 뭐 이제 사랑 얘기라든가 예를 들어 뭐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가 또 뭐 가슴 아픈 사랑이죠 보통.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심파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제 주변 지인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같이 이제 좋게 본 분이 아니 그럼 인터스텔라 심판은 어떻게 생각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외국 애들이 하면 그건 심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하면 심파고. 예. 그러면 안 되지.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이 좀 어이가 없는 게 하이테크라고는 다 해놓고서 결국 굉장히 심파적인 이야기로 끝나서 거기서 약간 김이 샜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심파야. 그분도 한 심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심파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심파, 나빠, 뭐, 이러고, 몰 게 아니라, 네. 일단 이야기가 괜찮으면은 심파고 뭐고 다 받아줄 용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강한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아이를 잃은 아빠의 얘기라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역사적인 비극을 겪었잖아요, 세월호를. 저는 그 이후에 더군다나 어떤 창작자들이 이런 얘기에 굉장히 좀 많이 끌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슬픔까지 다 아우른다는 점에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거의 울 네. 뻔했어요. 그 네. 아기 나오는 장면에서. 네. 그 충분히 짧지만 감정이 완전히 전달이 됐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이 감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영화에 모두 아이들이 나와요. 아, 그렇네. 네. 그래서 늑대소년에서도 아이들이 나오고 홍길동에서도 아이들이 나왔는데 완전 씬스틸러급이죠, 거기는. 아, 진짜 잘했어요. 너무 잘 말순이 기억나세요? 저는 둘 다 좋았어요. 아, 그죠. 처음 두각을 드러냈던 단편인 남매의 집에서도 아이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연기 연출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어른들만 나오면 좀 재미가 없고 아이들이 나와야지, 그리고 어떤 그런 무결한 존재들이 영화에 나와야지 자기는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을 내보내는 영화를 만든다는 게 되게 특이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 예, 근데 승리호에서도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한 아이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아이, 한 아이는 좀 슬픈 아이 이렇게 나오죠. 둘 다 연기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캐스팅을 참 잘하더라고. 아이들 캐스팅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캐스팅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승리호를 좋게 보긴 했었는데 이 캐스팅 얘기가 나오니까 캐스팅에는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쳐도 그 장선장 역할을 맡은 김태리하고 네. 설리반 역할을 맡은 리처드 아미티지, 네. 요 두 배우는 제가 태클을 걸겠습니다. 저는 김태리 쪽에는 그렇게 태클을 못 걸겠고요. 설리반은 태클을 걸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설리반 역할을 맡은 리처드 아미티지 배우는 네. 하빗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 하빗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본 영화만 해도 한 6, 7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오버 액팅을 조금 많이 하세요. 이 영화마다 좀 레벨은 다르지만 오버 액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영화에서 승리호에서도 역시나 다른 배우들이나 아니면 스토리 라인에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튀는 뭐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거기서 태클을 걸고 싶고, 장선장을 맡은 김태리는 이 캐릭터를 맡을 만한 연륜이 전혀 얼굴에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 보이기 때문에 요런 장선장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나이가 있는 더 연기에 이제 베테랑인 그런 중년 여배우가, 카리스마 있는 여배우가 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김혜수 씨나 뭐 이혜영 씨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너무 멋진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240억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좀 네임드 배우들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뭐, 김혜수 배우가 더 낫지 않아요? 김태리 배우보다는? 흥행에 네? 있어서는 좀 아마 약할 거예요, 김혜수 아, 배우가. 진짜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김태리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아, 저도 좋아해요. 예. 근데 본인이 모든 연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노력을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연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캐스팅의 문제인지 아니면 캐릭터 세팅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송중기에 비해서는 캐릭터가 뭔가 공동 주연이라고 하기에는 예, 비중이 조금 작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배우의 연기력으로는 좀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무게감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주기에는 아마 좀 더 비중을 많이 줬으면 더 잘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안 하고서도 그 태호 캐릭터를 옆에서 이제 딱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인한 조연이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대사 없이 무게감으로만 할 수 있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김태희 배우가 아직.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캐스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예, 아니면 좀 더 받쳐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더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영화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네. 2시간 네. 16분이나 되지만, 네. 뭐, 요런 영화 셋업 시키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러잖아요. 영화, 뭐, 시리즈를 기획을 한 거면은. 그래서 캐스트를 소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네, 왜냐면 캐스트들이 뒷얘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전개는 해야 되고 하니 참 바쁜 영화죠. 네. 저는 이 승리호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딸이랑 같이 회상하는 장면이죠.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가족 얘기 제대로 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딸이랑 인터랙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나중에는 그게 꽃님이한테 이어지는 게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라면은 김태리 배우가 그 한 줄의 문장으로 이렇게 틱틱 뱉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뱉을 때마다 문제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캐릭터랑 이렇게 짝짝 안 붙어 들어간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그때마다 약간 영화 보다가 밖으로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 그게 들어서 그게 조금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장면들은 좀 더 액션 장면들과 합이 맞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제가 좀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처음 그 우주 경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 경찰들이 도로시를 쫓으면서 그 상업지구에서 액션을 벌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그 CG에 좀 깜짝 놀라서 봐서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그 승리호 애들이 모여서 고스톱 치는 장면도 고스톱이 아니군요. 섰단가요? 그 세계 잘 몰라. 네, 화투 치는 장면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면서 다른 청소차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언어가 다르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장면들이라든가 저도 그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네네. 그리고 초반부에 그 거의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풍경과 그리고 홍준기가 우주로 이동을 할 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 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 비행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게 봤던 장면들은 제가 이 영화의 단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CG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 저는 미술이 오히려 그거를 못 받쳐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설리반이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로시를 처음에 데리고 가는 그 클럽 있잖아요. 네, 클럽 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줄 때 그 미래적인 세팅이라고 하기에는 미래의 그런 좀 되게 2092년에 하이엔드 그 미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CG하고 격차가 있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행성들을 보여줄 때도 마스터 샷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깔아줄 필요가 있는데 영화가 너무 보여줄 게 많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라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즈음에 조차도 빨리빨리 가는 측면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따라가기 버거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심파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심파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 부분에서 또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 리듬에 있어서 약간 완급 조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진짜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게 기억이 네. 나네요. 그리고 그거와 테크니컬리 또 사운드가 여전히 저는 좀 아쉬운데요. 제가 돌비 애트모스에 5.1 채널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의 디자인이 여전히 예전에 뭐였죠? 사냥의 시간이었나? 그 넷플릭스의 다른 영화를 봤을 때에 느꼈던 부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물론 이렇게 한국인들이 모여서 한국 자본으로 만들고 모두의 역량을 다해서 만들면 좋겠지만 좀 한국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프로덕션 디자인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SF의 강국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G는 된다고 해도 미술의 역량은 또 콜라보를 해서 또 낮은 부분도 있고 사운드는 진짜 한국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만들면 더 나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그러면 다음 편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넷플릭스에서 계속 할 테니까 네. 조금 뭐 다른 작품 했던 그런 아티스트들이랑 연결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근데 뭐 또 이제 우리끼리 만들자 으쌰으쌰 이러면 잘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아티스트들을 꼭 한국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세계적으로 보고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지 뭐 이용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넷플릭스 성향이 조금 같이 작업을 한 그런 감독이나 배우들하고는 계속 다음에도 같이 작업을 하기 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뭐 100% 국산 한국 영화라는 것도 의의는 있지만 이제 한국이 영화 시장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영화 강국이거든요. 지금 이런 SF까지 만들 능력까지 된다는 것은 꽤 그냥 아시아에서는 거의 독보적이고 솔직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오픈을 해서 그러게. 예, 더 멋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협업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잘하는 건 좀 나눠주고, 네. 못하는 건 좀 배우고, 뭐 이러면 서로 좋아지고 좋죠. 네, 그렇다면 진짜 그 원하는 할리우드급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걸요? 뭐 저는 이 네. 승리호도 할리우드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뭐 네.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면이나 아니면 제니스 씨가 얘기한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걸 보완을 하는 것도 매우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조선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늑대 소년도 그렇고 홍길동도 그렇고 승리호까지 굉장히 미술이랑 CG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감독이고 굉장히 엄청난 시도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이걸 한국 내에서 소화를 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 그 부분에 이렇게 쏟을 에너지를 이제 막 보여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다 넣다 보니까 되게 알찬데 조금 리듬을 만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연출에 있어서.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인데 홍길동도 진짜 보여주는 거 많잖아요. 너무 맞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뒤로 갈수록 좀 지치는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영화의 후속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후속편 만들어야지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말순이가 근데 너무 컸겠다. 그 홍길동 영화 말고도 이제 마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나서 보자마자 다음 편 어디 있냐고 찾게 되는 영화는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한국 영화 보면서. 그렇죠.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야 되니까 일단. 저는 홍길동 얘기를 더 듣고 싶고 마녀에서도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근데 마녀는 만드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편이. 아, 그래요? 예. 네. 미국에서도 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평론가들이 승리호를 그렇게 잘 평가를 하진 않았어요. 네. 라튼 토마토 경우에도 68%고 몇 명 안 봤더라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평점이 그렇게 좋지 않고 메타스코어도 64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라튼 토마토에 있는 어리언 스코어가 81%라니까. 높네요. 괜찮잖아요. 네네. 그 IMDb에는 6.6이긴 해요. 그래도. 네. 근데 81%면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녹음을 하기 전에 유튜브에 있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사람들 네. 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승리호 네. 거를. 네. 좋아하더만, 사람들. 여기 미국 사람들 좋아해. 특별히 안 좋아할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니, 기대 그러니까- 없이 봤을 것이고 물론. 한국에서만큼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너무 아름답게 CG를 잘 했고, 네. 재미있게 봤다고. 그러면서 다 비교하는 게 스타워즈 비교하면서 스타워즈 네, 시리즈 중에서도 못 만든 거에 비교하면 이게 훨 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후반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번에 스타워즈가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네. 네. 근데 스타워즈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저는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만큼 영향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스타워즈라면은 거의 최고의 CG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드는 영화인데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워즈도 솔직히 첫 번째 오리지널 그 3편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만든 것들은 순전히 장난감 팔려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뿅뿅하는 느낌이 있죠. 뿅뿅뿅뿅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이 안 가거든요, 스타워즈 시리즈에는. 네. 네. 근데 어차피 막판 추격전에서 이렇게 우주선끼리 추격하는 장면은 어떻게 스타워즈가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르가 있는 이상 완전히 다를 수는 없는데 승리호가 마음에 든 이유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든 거였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런 세계관도 어디서 많이 본 듯 하기도 해. 네. 하지만 이 세계관도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이 스트럭처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음. 저도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SF의 뭐 종주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막강한 SF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세계에 어떻게 한국이 명함을 내밀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뭐 우리보다 먼저 우주 이야기를 만들어왔던 일본 애니메이션의 흔적도 보이는 한편 그 주인공들이 우주 청소부의 어떤 하층민이라는 설정과 그리고 거기에 가족 드라마를 얻는 방식이 대중 이야기로서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이제 막판에 저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좀 초반부보다는 좀 다운되는 면이 있는데 그 꽃님이를 구출하는 장면에서 그 캐릭터들이 이미 최강 캐릭터라는 그런 것이 돋보였었는데 그것들이 좀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액션상으로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좀 후반부 마무리는 조금 전반부에 비해서는 길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게, 이 다음 편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는. 네, 아까 약점 중에 하나로 설리반을 드셨잖아요. 네, 악당 캐릭터가 좀 부족한 점이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영화가 괜찮으려면은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일단 캐릭터 묘사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조금 덜 됐다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다가 이제 배우까지 연기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송중기 정도면 좀 그거에 맞는 외국 배우를 데려다 쓰는 것도 그러니까 뭐 외모상으로든 연기상으로든 데려다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뭐 제작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뭐, 돈 많이 받는 그런 인기 배우 갖다 놓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만 갖다 놔도 되는데, 구태여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약간 뭐 스티브 잡스 분위기 뭐 이런 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 이미지는 아니지, 솔직히. 오 마이 갓. 아니, 진짜로. 약간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너드 백인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봐서 널드라는 느낌은 안 들어, 솔직히. 아무리 터를넥 갖다 입혀놓고 안경 씌워놔도 널드는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세계에서 그 체크무늬 남방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약간 너드다 이런 거 암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블레이드 러너의 악당은 아닌 거지. 그런 세련된 악당은. 근데 좀 더 악당 캐릭터를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이 감동호 영화의 지금까지 악당들을 보면 악당 세팅이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이렇게 악당이 세지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너무 감독님이 착하셔서 그런가. 악당도 좀 이렇게 세게 한번 좀 밀어붙이는 그런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나은 장르 영화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가기 전에 잠깐만, 승리호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이 청취자분들이 봤으면 좋겠는 그런 영화들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라는 그런 시리즈가 인기가 있어서 나중에 세레니티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감독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뭐 미투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감독이긴 해요. 근데 이 세계관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요 승리호처럼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팀원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는 시리즈와 영화거든요. 그래서 파이어플라이하고 세레니티를 기회가 되시면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오래전에 그 엘리시엄이라는 영화 나온 적 있잖아요. 맷 데이먼 나온 영화죠. 요 승리호에서 셋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살지 못하고, 뭐, 부자들만 이제 다른 좋은 데 가서 산다, 뭐, 요런 셋업이 비슷한데, 엘리시엄 영화 못 만들었어요. 차라리 승리호를 보세요, 승리호를. 비슷한 그 계급 격차에 대한 문제라면 얼터드 카본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엘리시움 대신에 다른 걸 보세요. 승리호나 얼터드 카본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얼터드 카본은 넷플릭스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승리호의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제가 다양한 인종이 나온다는 측면인데요. 기존 한국 영화에서 약간 뭐 다양한 인종들을 다루는 거를 좀 더 나아가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각자의 영어 액센트로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런 점들이 이미 아마존 오리지널로 된 익스펜스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익스펜스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약간 하층민으로 사는 그런 세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설정 볼 때 약간 익스펜스가 생각나기도 했었는데 뭐 감독이 말한 공식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혹시나 정말 어떤 되게 센 설정을 가진 과학 중심의 SF 이런 걸 보고 싶다 하시면 익스펜스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러브크래프트 컨츄리라는 HBO? 시리즈도 있어요. 예, 이게 과연 왓챠에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작년에 미국 내에서는 꽤 극찬을 받았던 러브크래프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뭐 SF 시리즈인데요. 근데 배경은 과거예요, 오히려. 러브크래프트 시대에. 네. 네, 그래서 약간 인종적인 문제를 섞어서 되게 러브크래프트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네. SF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장르는 네. SF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조정희 감독이 정말 장르 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거의 이렇게 장르를 잘 깨고 그것을 뭐랄까 완성도 있게 만드는 감독을 저는 거의 처음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장준환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도 잘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더 심해. 더 너드야. 클리셰를 다 깨고 있어. 네. 네, 홍길동 보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계속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되게 기대가 되는 감독입니다. 그러게요. 조성희 감독님 이거 뭐 듣진 않으시겠지만 아시는 분이 들으시걸랑 연락 좀 주세요. 그 홍길동 2편 좀 만들어 달라고. 홍길동에 관해서 또 건의사항이 있어요. 뭐요? 홍길동을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경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온디맨드 코리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마존에서 5불 내고 볼 수 있는데 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CJ. 아니, 왜냐면 승리호 본 다음에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 풀려있는 버전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아. 사운드도 안 좋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홍길동이 되게 화면이 이쁜데, 그죠? 네, 상상을 하면서 봤어요. 아, 예쁘겠다. 왜 되게 낮은 화소수의 영상을 큰 TV에서 보는 그런 느낌 있죠? 되게 뿌옇게 나와요. 그래서 맞아. 좀, 예, 지금 뿌려놓은 동영상들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버전이 돌고 있는지. 그러게. 예. 아, 그 영화 굉장히 이쁜데 말이죠. 네. 저는 이 승리호를 보고, 그리고 미나리까지 합해서, 화투가 계속 나오는데요. 약간 이렇게 이템이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대체 저 게임은 무엇인가? 너무 컴팩트하고, 네. 이게 찢어지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화투 이렇게 착착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그거 하려고 참 노력했었는데. 저도 해보려다가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화투도 잘 못 쳐가지고. 또 우리가 화투를 좀 수입을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나. K 화투 뭐 이런 거 붙여서 팔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하여간 덕분에 기대를 안 하고 승리호 봤다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꽃님이도 잘 커서 계속 스크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본명이 박예린이라고 하던데요. 그러게. 그리고 꽃님이 아빠로 김무열 씨 너무 잠깐 나왔어. 거의 저는 뭐, 예. 김무열 배우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사도 별로 없었는데. 거기다가 죽어. 아우, 난 너무 속상했어, 진짜. 그 얘기도 근데 약간 익스펜스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좀 그런 점에서도 좀 생각이 나기도 했네요. 또 감독님에 대해서 좀 더 응원을 보내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장르 박사라는 것 외에 한국에서
가족 영화가 저는 의외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어린이가 나오는데 뭔가 좀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좀 이렇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거나, 이런 영화가 상대적으로 좀 스릴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 캐릭터들 굉장히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묘사하는 것도 그렇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아역 배우들 많이 발굴해주세요. 아역 전문. 네. 자, 그러면 우리 팝콘 지수 줘볼까요? 네, 저는 3개 드리겠습니다. 오, 웬일이야, 제니스 씨. 이게 약간 미나리를 3개 주는 바람에 네. 올해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3개 주겠습니다. 아, 예. 저희 4점 만점에서 3점입니다. 네. 팝콘 지수. 네. 뭐, 이 정도면 시장 영화 치고는 나쁘지 않고, 네. 쭉쭉 뻗어나가 보죠, 뭐. 전 뭐, 미국에 있는, 뭐, 사이파이 좋아하는 팬들도 보고선 재미있게 봤다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네. 뭐, 보고서 왜 그렇게, 뭐, 이렇게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욕을 그 정도로 먹을 만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네. 단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리듬의 조절과 그러니까 속도감은 있는데 서스펜스는 좀 약해서 그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약점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이 영화 사냥의 시간만큼 욕먹은 거예요? 아니면 왜 더 이러세요? 먹은 거예요? 아,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를 얘기할 때 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나왔어요. 비교로. 근데 저는 그분들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정말 보셨나 의심이 들어요. 안 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왜 역사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엄청나게 망한 영화인데 정말 안 돼요. 그런 영화에 이 영화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못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냥의 시간보다 이 승리호를 더 많이 욕한 것 같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냥의 시간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건 just say no. Do not watch it.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진짜 장르 영화를 좀 푸대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따지고 보면 사냥의 시간도 장르 영화로 넣으려면 넣을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다 안 좋았거든요. 모든 게 다 안 좋았거든요. 그 영화는. 저는 승리호를 보면서 감독님의 연출을 보고 너무 놀래서 물론 감독님의 그 처음으로 주각을 나타냈던 남매의 집도 보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기도 했었어요. 네, 뭐 굳이 두 감독을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승리호를 독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기 때문에 다시 과거까지 생각이 나서 남매의 집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지 이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추격자가 나온 이후에 그 나홍진 감독이 두각을 나타냈던 미장센 단편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었는데 그 영화제에서 계속 대상이 안 나오고 있었고 제2의 나홍진은 누가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조성희 감독 영화가 튀어나왔는데 너무너무 막 발견파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차기작으로 만든 영화는 되게 어두운 영화였었고 근데 그 이후에 장르 영화를 만들면서 막 이렇게 피어오르시네요. 하여간 잘 봤습니다. 재밌게. 네. 그래서 안 보신 분 아직까지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또 막 기대도를 업시키는 이런 건 아닐까요?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저희가 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니까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절대로 실망할 만한 영화는 아니니까 네. 뭐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SF 팬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SF 이야기들의 어떤 또 변형이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틈새를 만드나 이런 부분에 또 재밌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좀 약간 그런 타입인데 그런 측면에 맞춰서 보시면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꽃님이 보시면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꽃님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네. 예, 이렇게 또 승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한국 영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네. 솔직히 조성희 감독 팬이니까 저도. 뭐 한국에서 뭐 평이 별로 안 좋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넷플릭스에 떴으면 뭔가 어디선가 컨택이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기회 잡으시고 네. 외국에 나와서도 좀 일해 주시고 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컨텐츠 전쟁이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진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틈새 자기가 공략.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미국에서 감독을 해도 전혀 네.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웬만한 감독보다도 훨씬 잘하는데요. 뭐 이 정도로 장르를 꿰고 있는 사람 그렇게 미국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충분히 오퍼가 많이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아무튼 차기작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건강하세요.